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생활 미탐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우량주 사전 12번째 기업 세일즈포스닷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일즈포스닷컴이라는 회사는 또 많이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클라우드 기반,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은 이제 본인 PC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에다 올려놓고 우리가 그걸 이렇게 이용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들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 중에 하나고, 특히나 이제 구독형 모델로 소프트웨어를 이제 SaaS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로서의 그러니까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하고, 그것들 옛날 같으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단체로 이제 구매해서 PC에 깔아서 이제 설치를 이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카피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사가지고 그 본인 PC에다 깔고 이렇게 사용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카피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서버 단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게끔 연동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월 구독 방식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어도비도 대표적인 이제 그런 형태의 서비스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 지금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 다 이제 가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구독 모델을 하고 있어서 한번 이제 정기 구독이 되면 이 회원들이 계속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서비스 자체가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해서 CRM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회사가 고객들을 관리하는데 어떤 필요한 관리 툴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에 자기네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편리해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중간에 이걸 끊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지가 쉽지가 않아서 보통은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은 어느 정도의 매출 사이즈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어도비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만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부터는 상당히 마진율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매출이 거의 2개 가까이 막 쌓이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익률도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이런 사스 기반의 구독 모델들의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의 이제 매출 비중을 좀 보면, 세일즈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가 25%, 그 다음에 서비스와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가 25%, 그 다음에 마케팅 클라우드가 15%, 그러니까 마케팅에 도움을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고객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있고,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런 매출들이 좀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독일 기업인 SAP, SAP 그런 회사들도 이런 이제 경쟁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장이 빠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메리카가 70%, 그다음에 유럽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주가와 S&P 500 지수를 좀 비교한 걸 좀 보면요. S&P 지수가 최근에 보면 이렇게 세일즈포스닷컴이 좀 더 주가가 이렇게 S&P 500 지수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지만, 최근 1년을 보면 좀 답답하긴 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익률이 한 30% 났다가 다시 거의 안 나다가 또 한 30% 났다가 안 나다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니까 투자자들이 되게 지칠 만한 기업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성장성도 많고 분명히 앞으로 향후에 되긴 될 거지만,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한 30% 내가 수익이 났구나 그랬는데 좀 계속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다시 한 7, 8% 떨어지는 거예요. 갖고 있어야 되냐? 그럼 팔고 나면 또 한 30% 났다가 또 사야 되나? 그럼 이런 어려움이 갖고 있는 주가 패턴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쌀 때 좀 사시는 게 좋고, 길게 봐서 이런 서비스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이런 데로 확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될 때까지 보유하시는 것들이 이런 주가의 움직임에 조금 덜 영향을 받고 멘탈 관리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실적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겠죠. 요 그래프는 이제 4분기 합산 실적이에요. 그래서 최근 4분기 값을 연간으로 해서 보면, 이것도 최근 10년 동안 데이터 보면 거의 자대고 일직선으로 그었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고속 성장하고 있고, 이런 구독 모델들은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래서 좀 투자해서 좀 시간만을 주면 아마 그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충분히 S&P 500 지수보다는 상회하는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그 기업의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데이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는 막 이렇게 급등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당 순이익도 계산하고 뭐 ROE도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여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을 내고 거기에서 세금도 내고 기타 뭐 금융비용도 내고 해서 남은 이익이 순이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높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높다는 얘기는 대부분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일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인세 혜택. 그러니까 세금을 뭔가 이렇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때 세금을 환급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세금은 이 밑에 있는 단위니까 영업이익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요만큼 났다 하더라도 세금을 이만큼 돌려받아서 순이익이 더 커지는 구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갖고 있던 회사를 뭐 자산, 회사든 자산이든 사거나 팔거나 했을 때 뭔가 일시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2021년도나 2022년도에 보면 당연히 이쪽 부분이 이제 세금 문제, 법인세나 이런 것들이 혜택이 사라지면 이게 줄어들겠죠. 그럼 순이익으로만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매출액은 1년 대비해서 한 30% 늘었는데 순이익은 뭐 한 70% 줄었다 또는 반토막 났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으면 아, 순이익이 절반이 줄었으니까 회사가 망해가나 보다, 수익성이 안 좋아졌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돌려받은 세금 환급 문제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정상화됐다, 또는 일시적인 자산 매각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영업이익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그 회사의 본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들의 증감을 보시면서 이 회사의 실적을 추적하셔야지, 일시적인 이익이 반영된 순이익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실제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매우 안 한 것처럼 판단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당히 실적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일시적인 어떤 것 때문에 빠져서 뭐 적자가 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성장이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발표할 때 갭 기준이라는 것과 넌 갭이라는 거를 두 개를 발표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갭은 그냥 일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발표하는 거고요. 넌 갭이라는 건 갭이 아닌 거예요. 일상적인 거 아닌 것. 즉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들을 덜어냈을 때의 이익이 얼마냐, 본질을 좀 보자는 게 넌 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 때는 넌 갭을 좀 보시거나 난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영업이익 자체를 좀 보고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면 추세를 파악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259억 달러고 전년 대비 22%니까 20% 정도 이상 성장하면 빨리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 정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들은 세금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 그래서 2022년도가 되면 아마 순이익은 이 정도의 성장률은 아마 보이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얘하고 비슷한 정도만 해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순이익은 조금 발표할 때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률을 보시면 여기도 보면 영업이익률이 파란색이고, 그렇죠? 순이익률이 이게 녹색이잖아요. 이 녹색이 파란색 밑에 있는 게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높다 하더라도 크게 높지 않은 이 범위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때 보시면 엄청나게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일시적으로 이 회사가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 발생한 이익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익률은 다시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순이익 성장률로 떨어지는 건데 이게 마치 회사가 성장이 안 하는 걸로 오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CRM, salesforce.com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하고 주가를 보면 주당 순이익 이렇게 늘었는데 왜 주가는 안 오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주당 순이익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이 주당 순이익이 갭 기준이냐 넌 갭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보셔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갭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데 전체를 포함하는 거고, 그러니까 넌 갭 기준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런 일시적인 부분들을 덜어내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서 보시는 게 실제로 이런 기업들의 가치의 변화를 보는 데는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종목 진단과 배당 매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종목 진단을 보시면 전체 투자 매력 점수가 62점, 업종 평균이 33점이니까 높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주가 추세도 최근에는 단기,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 그래서 주가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흐름들은 상승 추세로 지금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PER이나 이런 것들은 좀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이고, 지금 현재 근데 적정 주가로 보면 실제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더
낮게 거래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까 뭐 앞에 그 손익계산서에서 제가 따로 표를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영업이익보다는 에비타라고 하는 감가상각비가 훨씬 더 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어떤 인수하거나 이럴 때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실제로 영업의 현금 흐름 기준으로 보시면 이 회사 영업 현금 흐름이나 잉여 현금 흐름 보면 훨씬 더 이익보다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현재 PCR이라고 하는 PCR은 프라이스랑 캐시플로우 영업활동 현금을 비교하는 지표인데 여기 앞에 53배 PER이라고 하는 거는 P하고 E를 비교하는 거, 순이익을 비교하는 거고요. PCR은 캐시플로우, 영업활동 현금을 비교하는데 캐시플로우로 비교하시면 뭐 대략 뭐 한 30배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PER도 PCR을 따라서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좀 밸류에이션 자체가 쉽지는 않게 되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에비타라는 지표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인 이익을 제외한 순이익 이런 것들 조금 더 같이 감안해서 좀 봐야 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사로는 SAP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SAP 네. 뭐 독일 회사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객 관리 관련되는 세계 1등이었는데 지금 세일즈포스닷컴이 상당 부분 지금 잠식해서 이쪽 부분들을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종목 진단 내역들을 보시면 네, 배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Y가 배당 수익률인데 0%라는 얘기는 네, 배당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그 외에 보면 재무 안전성이 만점이니까 네, 부도 위험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 성장성이 뭐 3.5점 정도니까 이 3.5점이 3점 이상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성장이 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 성장성 5점이면 무조건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서는 제일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룬 기업들 중에서는 뭐 저희가 12번째 기업이 세일즈포스닷컴인데 10번째 다뤘던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수익 성장성이 만점인 거고요. 그러면 성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 다음 밸류에이션 적정 주가를 보시면 이 빨간색이 적정 주가인데 이 적정 주가가 이 점선은 매우 저평가 영역이에요. 여전히 여기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오르면서 저평가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평가에서 적정가가 아니라 매우 저평가에서 저평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들이 실제로 계속 발표되게 되면 아마도 뭐 지금 현재 가격들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가격에서 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배당 매력도를 보시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을 현재는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당 매력도는 지금 낮다. 그러니까 배당 매력도가 낮다 그래서 투자 매력이 낮으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주로서의 관점에서 투자 매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전히 성장주로서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나 주당 배당금의 10년치 데이터를 보셔도 전혀 데이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CRM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경우에도 성장주 개념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요 기업들이 아까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덜어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시거나 넌갭 기준의 데이터를 좀 보셔가지고 뉴스나 또 실적 발표된 내용들을 보셔가지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